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홍지은 기자님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네, 채널A 홍지은입니다. 저 강훈식 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그동안 6개월간 사실상 내각이나 진용이 다 구축이 됐는데 이제 비서실장이자 인사위원장으로서 각종 인사를 하시면서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인사 과정에 뭐 일부 요직의 뭐 연수원 동기나 아니면 뭐 법대 동기 이런 변호사들 이런 등용한 것과 관련해서 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성락 실장님께 그 내년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본격화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미국의 그 한미 연합훈련 그 축소 필요성도 건의를 하실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내내 이 보고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대외적인 여건에서는 여러 가지 성취가 많은데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남북관계 쪽도 좀 살펴보겠다.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도 추진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카드를 생각해야 하는데 뭐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연합훈련을 카드로 지금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어려운 점 물어보셨는데요. 제일 어려운 건 실력 있는 분들을 찾는 거고요. 실력 있고 좋은 분들을. 근데 좋은 분들이 또 안 오시려고 하는 게 또 애로사항입니다. 청문회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장관급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민간 기업에 있다고 오신 장관들 경우에는 아주 높은 연봉이나 본인의 주식을 다 포기하고 오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현재 청문회 제도에서 가족까지 다 탈탈 털리고 나면 내가 이거 거기 가서 뭘 하겠냐고 그걸 하겠냐고 그래서 되게 대한민국의 좋은 인재들을 모셔서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 다 함께 힘을 합치자고 호소를 드려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포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야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 제도를 실제로 정책 검증 중심으로 좀 전환하고 소위 신상털기, 망신주기 식의 인사청문 제도가 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기자분들도 국민분들도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중심이 되기보다는 정책적 능력 또 실천적인 검증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심되는 청문회가 되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거에 뭐 법대 동기네 뭐 연수원 동기네 뭐 이런 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만 저희의 인사 기준은 굉장히 원칙적으로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인사가 발탁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뒷줄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이 정면에 있어서 잘 안 보였거든요. 저기 흰색 옷 입으신 분부터 해서 옆으로 쭉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화방송 김혜영입니다. 아무래도 김용범 정책실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발표해 주신 자료 중에 생명 존중 기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자살 얘기 중심으로 해주셨는데, 사실 123대 국정과제 중에 낙태약 합법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태아도 생명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낙태약 합법화 부분에 대한 입장까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수석님한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한 생명 존중 쪽이 이제 자살 방지, 산재 예방 이런 이렇게 갈래로 돼 있죠. 그래서 자살 쪽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리실에 자살 방지 대책 그런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틀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각 복지부 중심으로 다양하게
발현됐는데 상당히 많은 것은 또 구조적인 거죠. 노인 빈곤도 있고 청소년들 그다음에 또 추심이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에 가장 큰 두어 가지를 부처 종합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까지는 갖춰놨다. 아시겠지만 구조적 요인들은 상당히 장기간이 걸리는데 그런 노력까지를 본격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낙태 그쪽 의학과 관련돼서는 우리 사회수석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사회수석입니다. 자살 관련해서 정책실장님 하신 답변에 약간 보완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8명의 자살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OECD에서 이제 압도적 1위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가 지금 5년 동안에 다양한 자살 예방 정책을 통해서 10만 명당 20명 미만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 고위험군, 특히 이제 자살 시도자나 유족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밀착해서 이제 자살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 자살 예방과 정책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명 존중 관련해서 사실 낙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제 종교계와 또 여성계 또 시민사회단체 여러 가지 좀 대립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하면 이제 생명을 존중하고 또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손 드셨던 박준영 기자님부터 해서 이상우 기자님, 장윤선 기자님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한국 박준영입니다.